자, 전공 B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은 당나라 군전제와 관련된 이제 사료 내용인데요. 그 기읍과 니은의 토지를 각각 써보고 다행히 기읍이 분배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기읍에 들어갈 것은 간인연합정이에요. 간인연합정. 예.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것은 그 원택지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나라 군전제하면 구분전, 영업전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간인연합전과 그 원택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답안에 이제 영업전이라 이렇게만 표시했고 간인은 이렇게 그 가로친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원사조에는 영업전으로 나 있어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간인 영업전이죠. 일반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대상이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인 연합전이고요. 원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텃밭이죠. 네, 이렇게 이제 줬다. 자, 그러면 간인연합전을 분배하려고 했던 경제적 이유가 뭐냐? 그 당시 군전제 초기 때죠. 이 당나라 초기 때 국가적 개간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간인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세습권을 이제 보장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나온 이제 기출 문제, 고대 이집트 문제를 이제 좀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좀 내봤어요. 자, 고대 이집트는 크게 그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최신왕국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고왕국과 중왕국 중간선 제1 중간기, 그 다음에 중왕국과 신왕국 중간에는 제2 중간기 이렇게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제2 중간기 때 쳐들어왔던 민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소스 민족이죠. 시소스. 그래서 시소스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이 시소스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지금까지 학계에 정확한 정서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다만 이제 여러 중동 지역의 복합 민족들을 이제 지칭하는 언어 그 민족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라이들도 이제 그 시소스 민족에 들어와서 이제 있다가 이집트에 거주했다가 이제 탈출한 거죠. 예, 5세기 지도 아래. 자, 그래서 있고 이들이 이제 고대 이집트 미치 문화의 영향을 보면 청동기를 도입했고요. 마리크는 전차를 혁명적인 전술 도입해서 혁명적인 전술 변화를 가져왔다. 예, 도입하여라는 말 좀 쓰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자, 그래서 혁명적인 전술 변화를 가져왔다. 근데 여기 좀 알아볼 게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은 그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 고왕국하고 중왕국 때는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야. 신석기 문화를. 예. 그럼 신석기 문화에 어떤 문명이 탄생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신석기 문화는 이제 분명히 탄생할 수 있죠. 아메리카에 있었던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다 신석기 문명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가 도입된 시기는 이 중간기 때 이후에요. 그래서 좀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는 좀 이 청동기 도입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시저의 갈리아 원전과 관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리아 지역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 하면 요게 이제 갈리아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갈리아족은 뭐냐? 이 갈리아족은 한 개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언어와 문화와 이제 이게 다 다른데 노마인드 일정을 볼 때는 저기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제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그 스위스 좀 넓게 보면 영국까지 살았던 민족들 여러 수십 개의 민족들을 다 통칭해서 갈리아 족이 다 있고 이 갈리아족들이 살았던 지역을 갈리아 지역이라고 했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리아 원정을 했다는데 이 갈리아 원정의 이제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는 예전까지는 이제 연해안 지역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하고는 연해안 지역으로만 이제 그 확산됐는데 이 갈리아 지역은 이 프랑스 내지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무대를 발전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럽 대륙에 그 이식치는 그러니까 유럽 내륙이죠. 예, 유럽 내륙에 이식되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갈리아 원정에서 제일 저항했던 사람이 베르키 겐토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분열됐던 갈리아족들 통합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알레시아라는 요새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 로마군과 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갈레시아는 그 요새에 이제 로마군이 포위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소식을 듣는 여러 갈리아 부족들이 또 로마군을 이렇게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은 안팎으로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이렇게 포위됐죠. 근데 이 시저는 여기에다 성책을 쌓고 그 바깥에 있는 가르만족들을 각계격파를 해서 물리치고요. 결국에는 그 당시 베르키 게토시대 이제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 알레시아 전투는 상당히 유명한 전투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베르키 게토니스라는 인물도 상당히 유명하니까 이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온 시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려고 인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죠. 민중 영합 정치를. 그래서 민중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이주도 시키고 그런 정책을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이집트 원정과 새로운 달력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달력이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율리우스력이죠. 율리우스 시저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율리우스력. 예. 그래서 율리우스력은 이집트 달력을 바탕으로 했고요. 율리우스력을 좀 개정한 것이 그레고리역이죠. 지금 쓰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이제 했냐면 공무원을 무상배급을 주죠. 국고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예전에 이제 공무원을 그냥 좀 무상배급이 많았죠. 그걸 이제 낮춰가지고 국고부담을 낮추는 대신에 민중들에게 이 대가 그 반대국부는 이제 뭘 줬냐면 그 당시 카르타고와 코린드 같은 해외 새로운 시민을 건설해서 가난한 시민들 이주시켰어. 그때 이제 가난한 시민들 그냥 이주시킨 게 아니죠. 토지나 이런 것도 같이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시민들 어떤 인기를 끌려고 했다.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와 시칠리아에 라틴 시민권을 부여했다. 예전에는 이제 동맹시 시민권밖에 없었는데 좀 한 단계 등급을 올려서 라틴 시민권을 이제 부여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참고로 북부 이탈리아 지역도 갈리아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 갈리아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들 이제 이탈리아 다 흡수 당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4번은 니의 감정이입을 이제 관련돼 갖고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와 나의 문을 봤는데, 자, 일단은 가는 예전에 이제 할리차나 사단이죠. 그래서 할리차나 사단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했는데 이거는 할리차나 사단의 이제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 당대의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할리차나 사단의 어떤 감정을 고조해갖고 받아들이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믿음과 감정을 고조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이 됐던 거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자료를. 그래서 이거는 인지적 성격이죠. 인지적 성격.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자료를 바탕으로보다는 내 입장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상식적 기준에 입각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정의적 입장이죠. 정의적. 물론 그 밑에는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들이 깔려 있지만 이건 뭐 어차피 가도 같이 깔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지적 입장은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네의 감정이입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성취로서 감정이입이죠. 이게 역사의 본질적 감정이입이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이입은 성향으로서 감정이야. 성향으로서 감정이면 이건 정의적 입장이죠. 정의적 입장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말을 표현할 수 있지만 뭔가 합리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기억에 관련된 것들 여러 자료를 이제 찾아보기 때문에 인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니의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써라. 그 내용을 쓰라고 했죠. 내용.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특수성, 보편성, 그 다음에 개통성, 합리성. 그래갖고 이제 과거인의 생각은 현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특수성과, 그 다음 우리는 과거 사람들과 공통의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보편성. 그리고 그 과거의 생활 형태는 역사가 자신의 개통적으로 관련돼 있다. 개통성. 과거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합리성.
이걸 이제 바탕으로 했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동국지의지, 동국지의지에 이제 보이는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한백견의 동국지의지 17세기 때 쓰여졌다. 그럼 갑자기 왜 뜨끔없이 동사참여 후서가 나오냐? 요거 예전 기출에 나왔던 예문인데 동사참여는 누가 썼냐면 오운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운이요. 예, 오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원래는 이제 이 동국지의지보다는 먼저 썼어요. 이 동사 참여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동국지의지의 내용을 보고 아 이게 맞다. 사만설 같은 것들이 맞다. 그래갖고 나중에 동사 참여 그 뒤에 일종의 그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제 후서를 쓴 거야. 이게 뒤에 쓴 거예요. 후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동사 참여의 후서는 그 내용 자체가 동국지의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백견의 동국지의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국지의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리학적 관점은 역사학에 도입했죠.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반계 역사와 남반계 역사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남쪽은 남쪽대로, 그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때 남쪽대 남반계 역사 이제 계승 순서는 역사 계승 순서는 사만, 신라, 백제, 가야 이런 식으로 북쪽에 그러니까 북반계는 당군, 기자조선, 임한조선, 한사군, 고구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영향을 미친 그 당시 A의 저서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동사 참여 후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뭘까요? A라는 것은 이제 영향을 미친 거니까 요거는 동국지의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 저자, 그러니까 동국지의지 저자가 고대사 연구의 업적을 한 가지 쓰시오. 자, 고대사 연구 업적은 사만은 삼국사에 입각한 통솔을 부정하고 예전에 백제, 고구려, 신라를 이제 각각 마음, 변환, 진안 물론 이제 위치가 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봤죠. 그래서 오늘날 통용되는 사만을 고증했다. 그래서 오늘날 사만 마음, 변환, 진안이 마흔은 백제 쪽, 그 다음에 진안 신라 쪽, 변환은 가야 쪽. 물론 가야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고조설 멸망 후에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 강역까지 고증하여 압록강 이북 지역을 동국 북방사의 영향으로 확실히 꺼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역사의 지리학적 관점을 이제 뭐냐면 반영했다. 이런 것도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동국지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죠. 예, 아방강역고. 그래서 요번에 작년에 제가 이걸 기출문제 냈거든요. 아방강역고를. 근데 이 아방강역고를 좀 섭섭한 얘기지만 섭섭하지만 좀 이걸 제가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그래서 학원 강사들 그 약간 맞춘 거는 이제 되게 부각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맞춘 거는 부각이 안 되더라고. 예, 좀 약간 섭섭합니다. 예. 예, 그래서 풀다가 여기 나온 이제 주제에 나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시험 끝나고. 예, 강요는 아니니까. 예. 자, 6번을 볼게요. 6번은 이게 뭐냐면 21개조 요구문이죠. 예, 21개조. 당시 이제 기획을 이제 요구했던 배경을 써보고 그러니까 독일의 상동수에 관한 모든 조약을 기타 관계된 것들을 다 권리들 자기한테 넘겨라.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인데 이 요구했던 배경을 이제 써보라면 이제 뭘 쓰겠어요? 1번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천국 내 독일 조차지 상동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자오주에 있는 칭따오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했죠.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지역의 명칭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 1조에 보면 뭐 양 조약국은 서로 약정하여 니은의 조차 기간을 남만주 및 앙평종의 기한을 모두 99년 있다. 이렇게 인데 니은에 들어갈 거는 루슨과 대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루슨과 대전의 조차 기간을 더 늘린 거죠. 널 전쟁 이후에 이 느슨과 대전을 러시아 뺏어왔잖아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99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99년은 반영구적인 의미야. 예. 그때는 그게 99년이 돌아올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거는 어차피 먼 시간이죠. 근데 돌아오죠. 일단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을 한 줄이 내로 말해보고 파리 강화에서 니은의 일본의 주장을 서양 열강대에 승리한 이유를 쓰시오. 제5회 본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는 반드시 디귿해야 된다. 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면 일본인들 초빙하여 정치, 군사 등 각종 공을 충의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번인, 예, 1번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재정 고문이나 뭐 군사 고문을 해라. 그러니까 일본이 내정 간섭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1개 요구문을 주장한 서양 열강들이 승인한 이유가 뭐냐? 자, 일본의 주장이 문서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등이 일본과 미약을 맺어 일본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파리 강화에서. 그래서 중국의 승전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장을 수용했다가 결국에 반발이 너무 크니까 이제 중국에서 비준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워싱턴 조약에서 22개 요구문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해가지고 처리됐죠.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디귿 내용 부분이죠. 일본이 초빙하여 정치, 재정, 군사 등 각종 공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위안스카이가 이제 요구를 하니까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7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당시 이제 뭐냐면 세종실록에 있는 그 사군 육진과 관련된 개척 기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다음 기획에 향한 인문을 써보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당시 디귿의 목적을 쓰고 세조 이후에 니은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병조에서 이제 아래 길에 2번에 설치하는 경원부 있죠. 경원부 육진이죠. 육진. 자, 그래서 이제 경원부를 이제 그 다음에 영국진은 우선 성벽을 쌓고 토간 제도를 마련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경원부를 이제 뭐냐면 설치했던 그 인물 누굴까요? 이건 뭐 쉽죠? 예, 김종서죠.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김종서는 이제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문관 출신이죠. 예, 그래서 그 명을 받아갖고 이제 육진 지역을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게시판을 보니까 육진은 진이라고 하는데 왜 저기 압록강 이을 군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육지는 제가 이제 밑에다 댓글 달아드렸는데 육지는 이제 함경북도 지역이잖아요. 북부 지역. 네, 요 지역. 근데 요 지역은 예전에 만주족이 이제 살았던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는 이 만주족을 물리치면서 나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이라는 행정 다니면서도 군사 다닌 진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육진을 설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이제 여기 두만강 유역이고 압록강 유역에 있었던 사구는 요 지역은 뭐냐면 삼수갑산이라고 할 정도 그 북쪽 지역이죠. 요 지역은 상당히 험한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진족조차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잘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평화롭게 들어갔고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일반 군현을 설치했죠. 물론 이제 군현을 설치했지만 나중에 이게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폐사군데요. 그렇지만 영토는 우리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예, 그러니까 군하고 진을 설치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토간이죠. 토간. 그래서 여기에 토간을 설치한 게 이게 뭐냐? 토간은 지역 원주민들 여기 거주했던 거기 토착민들을 일종의 수정이라든지 낮은 관리로 이제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이제 협력을 이끌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디귿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디귿의 목적을 쓰시오. 자, 디귿은 여기 보면 그 도의 주민 중에 1,100호를 영국지에 이주시키고 1,100호를 경원부로 이주시킨다.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3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 도의 주민 중에 1,200호를 영국지로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경원부로 이주시킨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도라는 건 그 당시 한길도라고 하죠. 그러면 한길도 사람들을 왜 또 이주시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종시대 3인 정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기로는 여기
남방 하삼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한경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 영토가 되니까. 근데 하삼도 사람들이 살았던 이주 지역은 한경도에서 개척한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군 육진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예, 이런 지역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사람이 예전에 살았던 지역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이주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살았던 원래 한경도에 살았던 남쪽 지역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 북쪽 지역인 육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왜 그러냐면 이 하산도 지역의 사람들 뭐냐 곧바로 이제 저 험한 막 이제 개척되기 시작한 여진 쪽이 드글드글한 육진 지역에 이주시키면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산도 사람들 일단은 한경도 남도 한결도 남도 지역 좀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이주시키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 다시 여기 북방 지역으로 육진 지역에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이주시키면서 어떤 효과를 누렸냐면 그 당시 어떤 효과를 누렸냐면 북방 영토 회복과 고수.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사람들 살게 함으로써 여기를 계속 이제 자기 땅, 우리 땅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니을과 관련된 건 또 뭐냐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하삼도 사람들 또 이주시키죠. 요때 이주시킨 거는 이제 예전에 한결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이주시킨 거야. 이건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세조 이후에 니을의 목적은 이제 서술하죠. 물론 이제 세종 때도 이제 그 의미도 있지만, 자 일단은 문제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집었는데 한강지 개간, 그러니까 항원지 개간을 하게 한 거야. 예. 그래서 한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널려 있었죠. 그래갖고 거기 항우진이 많으니까 여기를 개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농사를 잘 짓는 하삼도 사람들을 이렇게 한 거죠. 예. 물론 이제 세종 때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푸세미에서는 세조 이후에 나왔으니까 이제 신푸세미 관점 맞춰갖고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8번에는 이제 그 건모 15년이니까 이제 한무제인데 강무제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강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강무제가 이제 개간된 토지의 호구수를 정확한 조사를 냈다. 그 목적이 뭐냐? 지방 간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조작이 그 당시 상식적인 범위에서 초과했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밑에서 뭐냐면 하부기관에서 조작을 해갖고 그 통계 조작을 해서 위에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이것만 보고 이제 잘 되는 걸 아는데 실상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간된 토지의 호구수가 조작된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사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백성들 그동안 자사와 태수들이 대단히 불공평하게 호족대 간되게 봐주고 근데 자사라는 건 주를 이제 통치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환 말기 때 들어가면 권한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자사의 관찰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강화시켰고 사법권의 재신과 관리의 비행을 탐해고 우수한 지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들 강화된 내용에다가 강무제는 더 이 사람이 더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호남 말기 때 들어가면 이 자사가 실제로 지방을 장악을 하게 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대 견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나름대로 이제 그 강무제도 호족대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왕망처럼 강력한 호족을 견제하지 못했어요. 좀 시도만 한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뭐야? 호족 출신이죠. 거기다가 이 후아이난 정권은 호족 연합 정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망처럼 이렇게 가감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왕망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견제 정책 한계는 대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는 거. 노비 해방령을 내렸지만 매매 금지를 이루지 못했다. 왕망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강무제 유학 장려 정책 거의 이제 뭐 한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낙양에 태학을 세우고 오경 박사를 두어 유교를 장려했고요. 그 다음에 절개 혼념을 중시하여 인물 등용의 기준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9번을 보죠. 9번은 이제 전쟁 범죄자와 관련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동경재판소라든지, 동경재판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동경재판소와 누른베르크, 이런 전범재판소를 열어가지고 전범들을 처리했죠. 그때 이제 뭐와 관련된 것들을 만든 평화에 관한 죄와 인도에 관한 죄 두 가지를 만들었어. 예. 그래서 인도에 관한 죄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평화에 관한 죄는 뭐냐? 전쟁 벽구나 관례를 어긴 죄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을 도모한 범죄.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은 그 인도에 관한 죄는 이제 민간인에게 비인간적 행위를 장애하는 범죄. 예.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전범재판소에 적용됐죠. 그래갖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15년 개정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나오는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한번 집어넣었고요. 자,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디귿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쓰시오. 앞에 평화에 관한 죄, 인도에 관한 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인데 디귿이 아니라 뭐죠? 이건 니을이죠. 제가 잘못 썼는데 니을. 자, 독일의 어디에서 누른베르크에서 뭐냐면 그 1945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나치스 전범 전파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이 이제 진행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니을의 이제 그 누른베르크라는 도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어. 왜 상징성이 있냐면 요 도시가 이제 나치의 근거지였어요, 예전에. 근거지였고 정당대회를 열어요. 정당대회. 그래서 이제 나치의 근거지에 나치를 처벌한다. 그런 건 의미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른베르크 법을 통과시킨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도쿄에서도 전범 재판이 있었죠. 도쿄에서는 1946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승전국 11개 국회 재판관들이 일본의 주요 전범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했다. 요 한계를 한 가지 쓰시오.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 전쟁의 핵심 책임자의 히로히토 처왕을 제외시켰다. 전범을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했던 부대 범죄를 덮이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면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930년대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단체들, 군사 독립운동단체들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군사 독립단체가 아니라 이제 자합작 조직,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30년대 중반 정도에 있었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볼게요. 다음 기획과 니은의 단체 명칭을 각각 써보고, 그 니은의 단체가 결성한 과정을 한 줄 이내에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획단체 결성한 모욕에 니은 중심으로 행해졌던 연합단체를 말해보시오. 자, 자료 A에 이제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조선 혁명자들은 자, 이 정의로운 전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나아가 중국 항전을 조국 독립 챙취 기회를 삼기 위해서 기획의 일치하에 단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단서되죠. 조선의용대 산하 그 조직은 뭐였죠? 그렇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이제 그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결성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산하부대에서 조선의용대라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니은 단체는 이제 보면 우리는 국가 주권의 완벽한 강복부터 전민족적인 정치, 경제 구역의 상균주의, 이 상균주의도 기억을 해두시죠. 니은을 조직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니은과 관련된 것은 한국국민당이에요. 한국국민당. 그래서 이때 이제 김원봉이 통합 조직을 만들려고 했죠. 자화합작 운동해갖고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죠. 나중에 그때 이제 그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 기부안정당을 조성왕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끌고 다시 들어가. 그때 이제 홀로 남은 이제 임시정으로 남은 김구가 조직한 당은 한국국민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국민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니은의 단체가 결성한 과정을 한 줄에 쓰시오. 조선민족 그
전선연맹이.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에 불참한, 니은의 단체가 아니라 그 한국국민당이겠네요. 기억의 단체가 헷갈렸어요. 제가 잠깐. 예, 한국국민당이 조직한 가정을 보면,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불참한 임시정부 고수 세력들, 김구를 중시한 세력들이 이제 창당했다. 그 임시정부의 이제 김구는 왜 거기 참여를 거부했냐면, 김홍봉은 빨갱이다. 자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공산주의 음모다. 우리 민족주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그렇게 생각한. 물론 이제 김홍봉은 엄밀하면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무정부주의자고, 그죠? 근데 이제 김구는 상당히 좀 반공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사회주의 되게 싫어했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구하면 그 당시 보수주의자들과 그 당시 또 일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일베 사이트 가보면 김구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김구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일본인들 때려 죽였다. 그래갖고 있고 김구가 그 당시 자기 반대파들 다 죽였다. 암살시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일본인을 죽인 것은 이제 물론 그 사람이 명성을 죽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지형 절차를 하고 첩자지를 많이 했던 그 일본인 육군 일본군 출신 일본군이었고, 그래서 그 죽인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반대파들 죽인 건 많이 반대파들 이게 보면 되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이제 했냐면 그 당시 임장활동을 하다가 일본하고 붙은 사람들이 많아요. 밀정이죠. 밀정들을 처단하는 거야. 근데 밀정 처단한 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자기 코드가 안 맞다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전형적인 일베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좌우 맥락은 다 빼버리고 자기만의 그 행위 결과만 초점 맞춰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내보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단체가 결성한 문역에 니은 중심의 형성된 연합단체를 쓰시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그 당시 이제 위월당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이제 처음에 김홍봉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제 김홍봉이 너무 중심으로 이제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지정천이라든지 조성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에서 또 세계단체는 이제 자빨연합을 이제 만든 것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서 한국국민당이라든지 한국독립당 등등 세계단체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 이건 아직까지 연합조직이고요. 이것이 이제 통합된 것이 1940년 한국독립당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역사가 연구 방법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조선사단 딱 명칭이니까 이거 신민사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사학에서는 이제 타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그다음 당파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예들인데, 자, 붕당의 다툼은 수수의 생활의식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적 원리 그리고 특히 예론에 따른 일종의 유전적 대입가닥에 종합되어 앞으로 나갈 때도 없고 일찍 언제까지나 의미 없는 대입을 항쟁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파성론의 대표적인 거죠. 너네들이 망한 거는 너네들이 사색당패를 만들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자료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사료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요게 이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와인버그라는 사람이죠. 와인버그. 그래서 와인버그의 발견법이에요. 발견법.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불완전 사료 속의 사실을 발견해서 역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발견법을 제시했죠. 그래갖고 이제 학증, 맥락화, 출처 확인, 부재 증거 고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학증이에요. 학증.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부재 증거 고려죠. 예, 이걸 일명 썰렴 홉스의 발견법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학증이라는 것이 뭐냐? 학증. 자, 요게 이제 학증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제
학생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발견하는 것을. 예. 그래갖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민사학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와 이제 자기가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신민사학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켰다. 가설을 세우고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니은 조선사를 이제 뭐냐면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확증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출처하기는 이제 여기는 문헌의 내용과 관점, 저자의 의도와 목적,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 그다음 문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등 사료의 출처를 염두에 두고 사료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가 한국인들 열등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니은이 저술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사를 그래서 이 조선사의 의도를 이제 부각시킨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그 내용은 뭐냐면 부재 증거 고려인데 이것을 문헌 정보를 고찰할 때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숨기는 부분 있죠. 이걸 고려해서 역사 증언을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저자가 숨기는 점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령 홈스가 그걸 이제 유명한 이제 탐정이죠. 뭐 소설속의 탐정가인데 이 사람처럼 이제 숨기려는 걸 찾아내는 거야. 예. 그래서 니은에서 일제는 조선의 분열성을 말하기 위해 기획을 강조하고 부각시켰다. 그래갖고 그러나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됐던 이유는 중에 하나가 니은이 분당에 긍정적 기용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져. 이 니은에 들어갈 것은 좀 약간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분당 정치나 학연에 의한 분당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상호 비판 체제이며 사림에 의해서 주도됐던 성리학적 정치 운영의 형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동안 상호 견제를 통해서 유지됐죠. 보통 이제 500년 유지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분당 정치가 무너지면서 세도 정치로 넘어가고 이것 때부터 이제 정치가 어떻게 파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거기에 문제를 또 풀어보면 가와 나의 연구 방법 명칭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디귿을 출처학을 통해 역사가 어떤 점을 판단할 수 있는가? 자, 출처학을 통해 역사가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역사가는 문헌의 저작, 오타가 있네요. 자, 문헌의 저작 장소, 저작 날짜를 알므로써 문헌의 내용과 관점, 저자의 의도나 그 당시 이제 목적, 저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문헌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정치 내용은 이제 한국사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갈색책에 냈어요. 이거. 갈색책도 요번에 이제 한두 번에 나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추세가 갈색책에서 좀 약간 예민하고 막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빼버리고 명확한데 딱딱 채점하기 편한 데서 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익률 기출 문제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와인버그의 발견법이 공익률 기출 문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나온 데도 나오죠.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기출 안 보겠다 이제 하는 분인데 한국사 세계사는 요즘에 기출이 좀 안 나온 추세긴 해요. 네, 근데 역교는 거의 기출에 나와서 보면 돼요. 10문제 중 거의 8, 9문제는 기출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출 놓치면 역교를 놓쳐. 그래서 기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이거 공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는데, 자, 기억이 가능하게 되는 기술적인 어떤 성취를 하나만 쓰시하고, 니은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공법 내용 중에 이제 강호장을 추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 구등법을 실시한 게 있죠. 그래서 기후의 병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세종기 때 만들었던 추국이죠. 예, 강호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예. 그래서 공법의 한계점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양반 사대부의 반대와 농업 생산의 수준의 한계로 정액제가 아니라 다폰 손실을 유지했다. 원래는 다폰 손실을 폐지하려고 한 건데 실제 간헐적 계속 유지가 됐고 이게 세조 때 건국대전에 뭐냐면 들어가 있어요. 건국대전 그 내용에 자, 어떤 세조가 아니라 성조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건국대전의 주요 내용은 다 세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불리한 세법이다. 그래서 지지층은 권력층들이 많기 때문에 양반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부담을 농민들이 전가를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의 복잡성은 현실 적용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음 취지의 법전을 명칭을 쓰고 편찬 시 적용된 3대 원칙. 이건 예전에 계속 문제를 냈던 거죠. 법전의 명칭은 종전의 법전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만들었던 건국대전이죠. 건국대전. 예. 그 다음 3대 원칙은 외워두세요. 이거 두 문제 나왔어요. 일단 조전선언의 원칙을 정의했고 건국대전 형정이 대명령보다 우선 정의했고 등록 내용을 1심 법률과 영구지법을 정리해서 육전 형태를 정리했다. 특히 영구지법을 바탕으로 육전 형태를 정리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제시한 인물과 개선책의 명칭을 쓰고 그 개선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건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박람회 폐해가 되게 많았어. 공납을 할 때 도중에 박람업자가 개입을 해갖고 폐단이 많았죠. 이걸 개선하자는 거야. 그래서 요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성룡. 그리고 이제 개선책은 대공수미법인데 박납을 이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문을 받지 않고 대신 쌀을 받자. 이게 대공수미법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주장 내용이 임진왜란 때 이제 했기 때문에 전시사항 중에 쌀 생산 부족과 징수체계 붕괴 등등, 그리고 건세가 및 박람업자의 기득권의 방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이제 조선시대 때 군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 옆에 이제 한문 해석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가의 내용을 쓰고 당시 문제가 이야기했던 군사 방위 제재를 쓰시오. 그래갖고 이제 요 기호신서가 나오고 이제 하니까 등등등 해갖고 이제 소고법 체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조에 쉽게 무너진 것은 그 제가 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있으니 그때 소고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소고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호신서 그러니까 소고법? 소고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고법하고 소고군 달라요. 소고법이라는 것은 기호신서가 있으니까 기호신서에 넣은 소분의 단위 조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흘런도감이라든지 소고군이라든지 거기 이제 뭐냐면 했던 거죠. 그래서 소분이 단위전은 이제 보통 12명 정도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있죠. 그 조장이 한 명 있고 팀장이 한 명 있고 낭선이 4명, 낭선이 2명, 장창경, 삼지창을 든 사람이 4명, 그 다음에 검을 든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1명, 한 팀이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소분의 단위를 이제 소고법이라고 하죠. 원항진을 펼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문제점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전에 재승방내 체제 이게 이제 쓰시면 되죠. 재승방내 체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예전에 IT 혁명 나올 때 삼각무역에 대한 표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삼각무역 관련된 문제를 한번 예전에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했는데, 자, 이런 삼각무역권이 형성된 경제 배경으로서 사탕수수에 대한 유럽인의 수요준대, 플랜테이션 농장 사역 등등 해갖고 노예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그 당시 뭐냐면 끌려가가지고 북미 식민지라든지 중남아 아메리카에 끌려갔어. 그 결과 이제 일부 아프리카 제국은 이득을 봤죠. 왜냐면 이때 이제 거기에서 하면서 아프리카 제국이 영국부터 면포라든지 무기를 받아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제국들을 부족들 침범해서 뭐냐면 노예도 갖다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됐고요. 특히 남자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있었다. 일부 다처제가 행해졌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규모 이산, 흩어지는 이제 남미 지역 흩어지는 이산 등의 폐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조 전쟁의 조약의 명칭을 썼어요. 네, 명칭을 했는데 요게 이제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고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가에 있는 조약은 위트레이트 조약이죠. 그 다음에 나의 조약은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외에도 이제 나이스베이크 조약과 그 다음에 에스샤베 조약,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협약, 파리 조약 등등 외워두세요. 이게 이제 피와 살이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 남미 지배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날 세계사 수업에서 에스파냐 직업적인 정복자를 뭘로 이렇게 썼냐? 여기 든 게 뭐냐? 컨키스타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 시험 문제 때 에코미한다든지 이거 있죠. 그래갖고 일정한 영지를 주고 영진의 원주민부터 공납을 징수하는 권리.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8번은 예전에 0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걸 응용을 했어요. 가단체의 이름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다음 사료는 가의 단체가 주장하는 요게 이제 뭐냐면 교황무 오류수죠.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다. 왜? 베드로와 예수님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설령 시계 보인다 해도 교황이죠. 검다고 말하면 이건 언제 믿어야 된다. 이것은 그 예수의 난도이죠. 예수의 노율라가 이제 만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남북 독일과 폴란드, 카톨릭 등을 이제 복귀시키고요.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전도 사업을 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차 모의고사를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에 11차 모의고사, 12차 모의고사를 진행할게요. 예, 강의 듣는 수고하셨습니다.